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1분기가 마감하고 실적 시즌으로 돌입했습니다. 2200까지 장이 올라왔지만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종별로 차별화가 심해졌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됐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큰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방어하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200에서 거듭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무너지지도 않고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 주간 외국인 강력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초반에 잘 파악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흐름을 지속하는 그 외국인들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재미를 보신 분들은 아주 좀 뿌듯하실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매도세로 일관하면서 사실은 뭐 조금씩 매수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오르는데 큰 영향을 하지는 못했어요.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2200에서 사실은 더 이상 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거는 뒤에 논리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코스닥은 일단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들어오면서 완전 가는 종목 외에는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코스닥은 예측을 했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장이 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면서 다음번에 또 기회를 삼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오늘 크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워낙 이 든든한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무너질 듯 하면서 2200선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뭐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복귀를 해보면 장이 많이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뭐 악재 하나에 또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우리 방송 이후에 SL 포함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사실 SL 쪽을 많이 갖고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이 부분이 중국에서 공장 이슈 외에도 이제 중국의 증치세가 인하되면서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중국이 좋다 하는 건 알겠지만 과연 뭐가 좋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호텔신라나 파라다이스 같은 약간 서비스업, 면세, 뭐 호텔, 레저 이쪽에를 좀 주요하게 봤다면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을 주목했습니다. 이 증치세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걸 낮췄어요. 많이 3% 정도 낮췄다고 알고 있습니다. 낮추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뭐 이 수출하는 회사들의 그 비용 자체를 줄여주면서 이 엉뚱하게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업종들이 수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외의 포인트에서 또 현대차가 가파른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성차, 중국 완성차 특히나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부품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부품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수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뭐 부품주, 완성차 업체주 다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찾는 거는 중국의 직접적인 수혜주를 찾는 것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사실 힘들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글로벌 증시를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이건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이거는 아주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G2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보여드렸죠. 다 좋아요. 근데 한국만 안 좋았습니다. 2200까지 증시는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내용 보면 한두 종목이 급격하게 올린 게 컸고 결과적으로 다 같이 끌고 가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우울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내 주식이 안 올랐다고 우울하실 건 없습니다. 어려운 장이었어요. 자, 재료는 일단 미국 협상 분위기는 최고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론을 빨리 낼 것이다. 그리고 결론 난 이후에 미중 그 정상회담까지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의 분위기는 최고조로 이끌어가고 있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주까지 수익을 많이 내고 났으면 다음 주에는 좀 쉬려고 했어요. 근데 막판 들어서 이지 케어텍이 좀 빠지면서 조금 꼬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라전도 그렇고요. ABL 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제대로 잘 팔지 못하면서 좀 꼬여서 다음 주까지 어쨌든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가 소멸되어 간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불안한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가 많이 하향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다음 주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을 보면 요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또 적어놨네 이거. 죄송합니다. 밑에 거 바꾸다 보니까 코스피는 실적 확인이 필요한 시즌이라고 이제 초반에 써놓고 이걸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월요일날. 어쨌든 반도체 업종만 하향됐다라고 뉴스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써놨지만 여기가 더 중요해요. 어쨌든 반도체는 영업이익이 30%, 40%, 50%씩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좀 하향내도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외의 업종이고요. 바이오는 이미 실적 시즌에 완전 제외된 모습입니다. 주요 뉴스는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쇼크가 나와서 10개월이 아니고 이게 10분기입니다. 10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 공방이 치열하게 있었다가 막판에 기관이 다시 사면서 결과적으로 둘 다 플러스로 끝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한 모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삼전의 실적 쇼크는 막았어요. 불안한 이유는 앞으로 2분기 이후 실적이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1분기는 잘 막았지만 까보니까 생각보다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문제고, 더 문제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기업들의 실적이 더 문제예요. 이게 더 큽니다, 사실은. 바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일단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업종 자체는 디스플레이,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 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업종은 마이너스 1%에서 다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입니다. 대표적인 게 유틸리티, 건강, 화장품, 화학도 있고요. 조선, 보험, 증권, 에너지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나중에 또 장이 빠지고 나면 실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또 그런 후회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업종이 실적이 하향한다고 해서 주식을 당장 팔고 은행에 넣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방어를 해야 되는 주 중에 일단 중국 소비주가 필요하다. 저는 특집을 중국 소비주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이 되면 이쪽에 아마 공부를 해서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대형주 위주 포트는 유효합니다. 장 빠진다고 코스닥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쉬는 포트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수익이 만족할 만한 게 한 5%에서 10% 정도 차이 났었으면 조금 쉬어도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바이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며 겨자 먹기로 다음 주까지 또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저를 포함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던 하루입니다. 다른 데는 되게 좋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3200 언저리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3400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아주 부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고요. 미국도 미국이 원달러가 먼저 나왔습니다. 원달러가 그나마 고점 부근에 있다는 것은 시장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아니네요. 네, 미국 아닙니다. DJ 이건 유럽 지수입니다. 유럽 지수는 사실은 오늘 자는 제가 하지 못했어요. 이거 깜빡했습니다. 4월 5일이 나왔지만 4월 5일이 아니고 뭐야? 미국이 어디 갔지? 제가 미국을 빼먹었습니다. 미국을 빼먹었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09까지 올라왔어요. 어쨌든 2209까지 올라왔지만 불안한 모습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수 차트 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려면 실적이 받쳐주고 재료들이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재료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업종별로 봐서도 사실은 파란색이 더 많이 보이고, 눈에 띄는 업종들은 개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증권은 마찬가지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바이오 쪽에서 큰 폭의 매도가 나왔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전기전자 업종에는 그래도 사실 아직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다음 주에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불안한 흐름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 봐서도 매수세 자체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10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 600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는데, 주간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월화수목금 거의 1조 가까이 큰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증시를 외국인이 다 떠받쳐줬어요. 그래서 대형주를 처음부터 잘 담아서 포트를 잘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이 담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돈 벌기에는 힘들었던 장이다. 삼성전자를 우리 월요일부터,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다 담기가 어려운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많이 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포트에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웬만하면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가서 잘 하는지 지켜보는 차원에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업종의 막판에 좀 들어오면서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문제가 이 하이닉스인데요. 이제 그동안 같이 쌍끌이로 월화수목 가져오던 이 흐름이 어저께 오늘 좀 꺾이면서 8만원을 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거의 이익 실현하는 측면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아쉽죠. 조금 더 끌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확연하게 눈에 띄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힘 자체가 좀 줄어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기관 매수세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약간은 좀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현대차는 사실 관심이 크게 없었고, 모비스도 제가 한 달 전쯤에 매기했지만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었는데, 내용들이 완전 바뀌었죠. 기아차도 생겼고요. 현대건설, 포스코, 중공업. 약간 또 다시 또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정도로 낯선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유명한 종목이지만, 좋은 종목이지만 우리가 보던 포트에서는 많이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럴 경우에는 또 한번 잠시 쉬면서 흐름을 지켜보는 게 맞는 건데, 이럴 때 좀 수익이 나 있었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장에 현금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종목을 봐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막 올라가는데 우리 거 떨어지고 이러면은 또 멘탈이 흔들리죠. 그러면은 갑자기 얘를 확 팔고 또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예 안 보시거나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 마무리를 저 같은 경우에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비슷하시겠죠, 아마. 외국인이 보는 종목들도 조금씩 바뀌어 있습니다. 뭐 대형주는 그렇다 치고요. 고려아인도 들어와 있고, 우리 만도는 추천 이후에 SL하고 만도를 제가 같이 특집으로 준비했었는데 이제서야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 뭐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중국발 또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증권주가 올라오면서 삼성증권도 올라왔지만 메리츠증권도 같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미래에셋 대우도 마찬가지고요. 대한통운.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상위에 있었는데,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상위에 있습니다. 매도 상위에 있어요. 이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상위에 올라와 있다는 게 이제 좀 포트를 개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트를 잘 짜야 되는 이유가 오늘 같은 장이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오른 거 있고 내린 거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한 주간 4월 이후의 차트를 보시면 우리 포트는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셀트리온도 뭐 크게 빠지지 않았지만 4월 이후의 포트를 보시면 우리 뭐 다 올라왔어요. 괜찮았습니다. 흐름이. 바이로메드는 제외하고. 그쵸. 여기 4월입니다. 4월 이후에 보세요. 방향 자체는 잘 잡았습니다. 방향 자체는 잘 잡았어요.
바이오가 어디 갔지? 바이오가 앞에 있구나. 카카오도 그렇고, 예, 카카오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조선 뭐 이쪽이 많이 괜찮은 것 같고 플랜트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명성 TNS도 흐름이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은 KB금융 있고 한국전력이 실패를 했습니다. 저도 비중이 크게 담았거든요. 실패했어요. 근데 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지켜봐야 되겠죠. 디스플레이, 이노텍 포트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 개 담아놓으면은 한두 개에서 이렇게 빵꾸가 나더라도 사실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뒤에는 특별한 뭐 이슈가 없어서 제가 그대로 넘어갈 테지만 하나투어가 계속해서 못 올라와요. 제가 완전 헛다리를 짚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수급도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제 전략은 사실 기다려서 미리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다른 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크게 뭐 메리트를 못 느끼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NC소프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저는 이제 9만원에 팔고 나온 상태라서 계속해서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있어요. 네, 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방송 보면은. 메디톡스를 오늘 종목을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래도 20분이 지나갔네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60만원에 팔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3%나 빠졌습니다. 또 개인이 들어왔다는 게 가장 크고요. 개인이 들어왔다는 게 가장 크고 공매도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매도가 신경이 쓰였었어요. 그래서 종목을 잘 보고 우리 처음에 잘 들어갔었습니다. 그때에서 한 7%, 8% 수익 나셨을 것 같은데 공매도가 많다는 건 어쨌든 좀 시장 물량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상한가를 2번이나 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정말 주식 분석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 번씩. 뭐 거의 얼마짜리가 5,000원 하던 게 5, 6,000원 하던 게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15,000원 1억을 맡겼으면 3억이 된 상태. 네,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뭐더라 암치료제인데 암치료제 해서 뭐 효과가 제대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그 업체가 현대바이오의 뭐 계열사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진 않았습니다. 이건 뭐 수급으로 가는 거니까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맛에 사실은 주식하는데 못 담은 입장에서는 또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셀트리온은 흐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또 이렇게 장이 빠지고 할 때 잘 버텨주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셀트리온 아마 제 얘기 듣고 19만원에 담으신 분도 계시던데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만원, 18만원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때 무너지면 더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눈을 거의 반쯤 감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쉬고 내일이나 모레 해서 다음 주 대비하는 좀 다른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